네, 경희 비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접촉성 피부염 발생 원인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좀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접촉성 피부염에 안 걸리고요. B라는 사람은 걸려 우리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그렇게 되는 경우 종종 보셨죠? 그럼 A와 B의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사람의 체질일까요? 아니면은 알레르기 과민 반응의 차이였을까요? 자가 면역 과민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접촉성 피부염의 발생 원인을 저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라는 사람은 평소에 습생을 잘하고 먹거리를 잘 드셔서 심부온도가 올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B라는 사람은 심부온도가 내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심부온도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모공은 열려져 있고 피부온도는 낮아져 있게 돼 있고요. 심부온도가 낮은 사람은 모공이 닫혀져서 피부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B라는 사람은 평소에 찬물을 먹는다든지 옷을 좀 얇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강보조 식품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먹거리와 환경에 노출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등산을 가고 그때 풀이나 나뭇가지에 접촉이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피부는 더 따갑고 화끈거리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차이는 체질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 과민 반응의 차이가 아니라 심부 온도의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그 접촉성 피부염의 그 특징적인 소견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가지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접촉성 피부염 이해를 위한 핵심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가벼운 접촉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나요? 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조그만한 접촉에 있어서도 쉽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로 염증이 되는 거예요. 환부는 왜 따갑고 화끈거리죠? 라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막 그런 현상을,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열이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환부는 따갑고 화끈거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피부가 발적이 되고 부풀어 오를까요? 라는 이야기죠. 저 조직에 왜 변형이 오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응력은 세진다 그랬죠? 응력이 세질 때 조직은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조직은 부풀어 오르죠. 자, 여섯 번째, 수포나 농포가 생기는 이유 아시겠죠? 윤기성의 증상 대표적인 게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이잖아요.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더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 버리면 응력은 더 세지거든요. 만약에 응력이 더 세져 버리면요, 피부는 벗겨져 나갑니다. 궤양이 되거나 피부 박탈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네 번째, 가려움증은 왜 동반될까요? 이해가 쉽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려움증을 유발한 겁니까? 아니면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된 겁니까?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성화되면 피부색이 검게 왜 변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는 발적이 되잖아요. 장작이 탈 때는 붓죠. 타고 나면 수치될 때는 까무잡잡해지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피부는 붉고요. 그리고 식게 되면은 피부는 까무잡잡하게 변하게 된다. 과색소 침착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접촉성 피부염 이제 모든 궁금증 다 풀렸죠?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아니면 알레르기 과민 반응으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를 높이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바로 후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접촉성 피부염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3가지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에 있어서의 그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생제나 항사민 제제 같은 경우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아져요.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는요, 염증성 증상 등이 확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심부온도는 생명의 온도거든요.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왕창 내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내려가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조금 내려갈 때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 다시 올라가니까 스테로이드 반동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정상 완화 치료에는 정말 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양의학적인 약들은요, 효과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같은데, 서양의학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심부 온도를 끌어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과학적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방의 약물요법, 또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런 4가지를 통해서 최단기간에 심부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치료 시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특히 가을철에 보습제는 가급적이면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는 모공을 닫아버리고 열 에너지의 방출을 막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름증이 더 유발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진정이 될 수 있어요. 보습제를 쓰면.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공이 더 닫혀서 열 에너지의 방출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접촉성 피부염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가름증이 없는 하루, 피부병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